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유드릴 책은 당신이 보지 못한 피렌체입니다. 저자는 예전에 이제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이라는 책을 제가 공유드렸는데 똑같이 성재환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인문학 쪽에 많이 꽂혀가지고 피렌체나 르네상스 쪽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작가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요. 당신이 보지 못한 피렌체는 피렌체, 르네상스의 진원지가 피렌체인데 거기를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7일 동안 어디를 들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렌체에 7일 동안 머문다고 한다면 첫째 날은 어디를 가면 좋은지, 둘째 날은 어디를 가면 좋은지, 그리고 이 책의 강점은 뭐냐면 거기에 엄청난 그런 뭐 조각이나 아니면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 역사, 살아있는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를 짚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면 뭔가 뭐 부제는 욕망으로 피어난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제목에 보면 프롤로그에 보면 르네상스의 살아있는 교과서 피렌체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저기 하니까 그 중에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 책 속에 보면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미켈란젤로 광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딱 광장 수문양이 나오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피렌체 시 어떤 전경을 한눈에 이제 담으려고 여기를 많이 찾는데 여기를 가면은 실제로 진품은 아닌데 미켈란젤로의 최대 걸작 다비드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인데 여기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들려가지고 음미를 하고 미켈란젤로 작품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쭉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페이지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두오모 성당이 나오거든요. 피렌체의 어떻게 보면 상징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후원에 의해 가지고 건립이 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게 이제 페이지 106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두오모 성당의 주인은 주교도 아니고 길드 정부도 아닌 피렌체 시민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엄청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떤 정신에 의해 가지고 발현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멋진 그런 장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이 부분도 여기 책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 정신이 발현한 장소로 탈바꿈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를 이야기할 때 피렌체를 이야기할 때 단테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테는 신곡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그 단테의 신곡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게 여기 책 속에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단테가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난다시피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그냥 둥물출하고 이제 이 단테 신곡에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책 속에 이제 단테의 신곡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페이지 110페이지 보면 단테는 신곡의 대부분을 피렌체 정부의 당파를 부추기는 정치가와 타락한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고 피렌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할 유일한 희망을 기독교적 윤리를 회복하는 데서 찾았다. 후에 인문학자들에 의해 단테는 시인을 넘어서 위기에 빠진 피렌체를 구하려던 애국자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 단테의 초상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내려진 시기의 작품이다 해가지고 밑에 이제 단테의 작품도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르네상스의 시대 단테의 어떤 그런 작품에 의해 가지고 뭔가 다른 인문학자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그 작품들 미술 작품들에 의해
것들에 엄청난 그 단테의 신곡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 속에 보면 여기 이제 르네상스 지도자의 4대 덕목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정의, 용기, 신중함, 절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열면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조각이나 이런 쪽에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투영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페이지 이제 120페이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인들이 처음에는 부각이 안 되다가 아니면 뭐 지주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성직자나 막 이런 쪽에 해서 그런 사람들을 뭔가 후원을 하게 되고 점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이제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과정에서 부유한 상인들은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성직자의 주기도문과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렌체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에 성직자의 어떤 주기도문이나 부자의 돈만은 한계가 있다고 느낀 권력자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의 전환점에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문학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면서 인문학이 부활하며 르네상스가 시작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유한 상인들이 또 인문학자나 아니면 조각이나 아니면 그런 미술이나 이런 쪽에를 후원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알면 그런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알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결국에는 뭐냐면 시민 인문주의의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책 속에도 물론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중요한 뭐 첫째 날, 둘째 날 어디 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일부러 이제 안 하는 건데 한 하루에 두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착착착착 찝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쭉쭉 계속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메디치가의 창업자나 다름없는 조바니 데 비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급적 페이지 이제 126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가급적 시청사에 먼저 들르지 말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 대중들의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해라. 시기와 질투는 물을 주지 않아도 자라나는 씨앗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 그리고 시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이제 이런 쪽에 처음에 그 뭔가 정중동의 자세, 겸손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쫙 표현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었지만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시민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조반니 데 메디치는 그걸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통찰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참 또 다시 새롭게 다가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학자 중에 보면 레오나르도 브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페이지 134페이지 보면 피렌체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맞이하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피렌체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지식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지식 속에 시민의 삶이 완전해지고 인간과 신의 광의가 자리잡는다. 고대의 도시 중 학문에 헌신하지 않고 번성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뭔가 피렌체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어떤 그런 기관 내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설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메디치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어떤 그런 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페이지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내용인데 아무리 부자라도 덕목을 갖추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권력이 지속 가능하다고 이렇게 본 거죠. 뭔가 인문학자에서 인문학적인 통찰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브루니가 뭘 번역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크지 않아도 값진 것일 때가 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과 보석들이 대표적인 사례지요.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거인을 물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코시모 경. 이 책의 페이지 수가 적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비록 페이지 수는 적지만
이 책은 권력을 얻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헌정했다는 코시모한테. 그러니까 니코마스 율리학이라는 책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책이 참 궁금하다 알면 나중에 기회 되면 니코마스 율리학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 속에 이제 메디치 저택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를 피렌체를 가게 된다면 꼭 또 들려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저택을 얘기하는데 책 속에는 그렇게 나와요. 저택은 영원해도 주인은 영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그리고 거의 열면 권력을 휘두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메디치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바뀐 거잖아요. 뭐 3층으로 지어진 저택이고 페이지 169페이지 40여 개나 방이 있고 하인까지 앞에 95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 어떤 메디치 저택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주인이 바뀌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택은 영원해도 주인은 영원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도 조금 새롭게 이제 다가왔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뭔가 묵상을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종교기관 쪽에 일면 뭔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세속화는 이렇게 고쳐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새로운 어떤 시민 중심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의 어떤 길은 로마로 통했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길은 피렌체로 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피렌체의 그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페이지 235페이지 보면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 어찌 이리 순결할 수 있단 말인가. 시인 단테가 아르노강을 가로지르는 베키오 다리에서 이렇게 우연히 베아트체를 만나서 느낀 환희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만약에 피렌체를 간다고 한다면 뭔가 베키오 다리 여기도 한번 이렇게 가보면 좋을 그런 장소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페이지 245페이지 보면 인문학자 중에 이제 피코델라 뭐 미란돌라 이랬는데 미란돌라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란돌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했고 그는 인간이 타고난 지성을 강조할 정도로 인간을 존중하고 철학과 신학 양쪽 모두의 중심에 인간을 놓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면서 피렌체에서는 인간의 지성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이다. 펼쳐기 시작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문학자를 왜 언급을 하냐면 이런 인문학자의 마인드가 결국에는 메디치가의 조언을 하고 코칭을 하고 지도를 하고 옆에서 서포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인문학적인 정신이 조각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림이나 이런 쪽에 결국에는 그 인문학자들이 상원이나 어떤 그런 성당 같은 데 이런 데 그림을 주문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인문학의 정신이 깊숙이 투영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책 속에 나오는데 대석에 사람이 갇혀 있으니 빨리 꺼내야 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어떤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런 마인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그 마키아벨리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마키아벨리의 그 영묘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어떤 훌륭한 찬양의 말도 이 위대한 이름에는 걸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마키아벨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신이 보지 못한 피렌체인데요. 르네상스에 대해서 그리고 피렌체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조명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피렌체라는 그런 그 한 도시에 대해서
그 안에 뭐 박물관이 됐든 사원이 됐든 조각이 됐든 미술품이든 엄청난 보고가 많이 있잖아요. 걸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한 7일 정도 머물다 한다면 하루는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방문하고 어디를 가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시오나 리더들에게 뭔가 인사이트나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당신이 보지 못한 피렌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